자, 그러면 흥분의 전달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와 전달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전달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전달이라고 합니다.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랑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고, 여기에서 신경의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되냐. 자, 흥분, 활동 전이가 전도가 돼서 축삭돌기 말단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담겨 있는 시냅스 소포가 뭐랑 융합이 되냐면 축삭돌기 말단과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 시냅스 후 뉴런에, 얘를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했고 얘를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하죠. 시냅스 후 뉴런에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열리게 되면서 어떤 이온이 들어와요?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가지고 얘가 전기적 자극을 주변에 다시 주니까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전달은 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냐? 축삭돌기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만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뉴런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시냅스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뉴런의 축삭돌기에 자극을 줬어요. 그럼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한데 전달은 한쪽 방향만 가능하죠.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가능한데 요 반대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흥분의 이동 속도는 전도는 정기적이고 전달은 화학적이라서 전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흥분의 이동 방향성은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고 전달은 한쪽 방향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봤니? 풀어봤어? 그러면 자, 이건 자, 문제를 풀 건데 요거 기억나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었죠? 그치? 그렇지.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과 그게 그 흥분이 도착해서 특정 지점의 막전이를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나눴느냐면 다시 정리하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자극이 받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흥분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해서 막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보자. D1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D3에서 막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5ms 후에 여기 이거 한번 해보자. B의 D1에서 자극을 주고 5ms 후에 D3에서 막전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동 시간이 3ms. 그치. 지금 얘가 3cm/ms니까 1ms당 3cm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9cm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려? 3ms. 3ms.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5ms였지. 그럼 남는 시간이 몇이야? 2ms. 즉 여기에서 자극을 받고 3ms 후에 D3에서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2ms니까 2ms 동안만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서 0mV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D1에서 B의 D1에 자극을 주고 5ms 후에 막전이 어떻게 돼요? 자, D1은 흥분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동시에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5ms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70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듣나요? 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의 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보게 되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나와 있어요. 1ms당 몇 cm? 2cm 이동을 합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자극을 줬대요? P2에다가, 그치? 자극을 준 지점 나와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3ms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문제에서 보니까 P1, 그 다음에 P2에서의 뭐 막전이 탈분극을 물어보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속도도 나와 있고 자극을 준 지점도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고 거리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P2에서 P1까지의 거리가 몇 cm? 3cm. 근데 속도가 몇이래요? 2ms. 그러면 P2에서 P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5ms. 자, 속도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와? 거리가 나옵니다. 네. 맞죠? 자, 속도가 2 cm 밀리세크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x를 곱했더니 거리가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x는 몇이야? 1.5ms. 그렇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1.5 밀리세크 동안 이동하고 그러면 P3도 구해봅시다. P3는 얼마나 걸려요? 3 밀리세크가 걸리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이었다고? 3ms. 3밀리세크예요. 자, 그러면 3밀리세크에서 P1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 밀리세크였지? 그럼 남는 시간이 몇이야? 1.5. 1.5 밀리세크 동안 막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1.5 찾았더니 요쯤 되겠네요. 그럼 탈분극이야, 재분극이야? 탈분극.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P2에서 막전이 구해볼게요. P2에서 막전이.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이지? 3ms였지. 근데 이동하는데 3ms를 다 썼죠? 그럼 남는 시간이 있어, 없어? 그럼 자극이 온 딱 요 순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70입니다. 기억과 니은 그래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요 P3가 없어도 문장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네. 이해됐나요? 네. 아, 미안. P3가 아니고 P2구나. 미안. P3가 아니라 P2였어. 미안. 미안. P2 다시 오면 미안. P3로 착각했어요. 이러면 알아도 틀리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P2 볼게요. 미안, P2. 다들 당황했겠네. 자, P2 볼게요. 자, P2에다 자극을 줬지. 그럼 자극을 줬을 때, 흥분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3ms 동안에 막전이 변화 일으키니까 몇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80mV입니다. 그럼 어차피 P3에서는 마이너스 70mV 나오는 건 구했고, 그러면 니은은 틀렸고, 다시 디귿으로 돌아왔을 때 P3에서 이 문장이 없어도 요 문장이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을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문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려서 1번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냥 P3에서 연습 삼아 구해봤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가 3점짜리이지만 3월에 출제됐다는 얘기는 쉽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왜 쉽냐? 봐봐. 자극을 준 지점도 나와 있고 속도도 나와 있고 거리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나와 있어. 모든 조건이 다 주고 시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막전의 값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따져주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속도 구해라, 자극을 준 지점 구해라, 혹은 자극을 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방법을 많이 익숙해지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예상에는 이거 선생님이 한 4문제에서 12문제 풀이가 정리가 끝나면 나눠주고 풀이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